워싱턴 DC 일원에서는 9월에도 화씨 100도, 섭씨 40도의 폭염으로 뜨거운 여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보장연금에서 세금을 최대한 절세하는 세 가지 방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상업용 부동산들이 융자 만기에 직면하고 재융자도 받지 못해 디폴트에 빠져 지역은행들의 금융위기로 비화될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세이브 학자 융자금 플랜에 2주 만에 400만 명이 등록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미 대사관과 한국국세청 공동 주관으로 열린 재미 납세자 세무 설명회가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지구촌의 북반구가 올해 가장 뜨거운 여름과 기후 재앙을 겪은 가운데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일원에서는 9월에도 화씨 100도, 섭씨 40도의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화씨 20도, 섭씨 10도 이상 더 높은 워싱턴 지역의 9월 폭염은 이번 주말에나 80도 후반에서 90도 초반으로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6월부터 8월까지 석 달 동안 지구촌의 북반구에서 가장 뜨거운 여름과 기후재앙을 겪은 가운데 워싱턴 DC 일원에서는 화씨 100도, 섭씨 40도를 오르내리는 9월의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일원에는 수요일 정오부터 저녁 7시까지 열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화씨 100도, 섭씨 38도 안팎을 기록했고 습도까지 높아 체감온도는 화씨 100도에서 105도, 섭씨로는 38도에서 40도의 불볕더위에 시달렸습니다. 하루 전날인 화요일에도 워싱턴 지역의 세 공항들인 덜레스와 레이건, 볼티모어 공항에서 모두 화씨 99도를 찍었습니다. 9월 초 워싱턴 DC 지역의 예년 낮 기온은 80도대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화씨로 20도, 섭씨로 10도나 높은 9월의 이상 폭염인 것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지역의 9월의 폭염은 목요일 저녁 썬더스톰이 몰아친 후에 다소 기온이 내려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낮 기온은 80도 후반에서 90도 초반을 기록하고 이번 주말과 내주에는 그보다 더 내려가 예년 기온을 찾을 것으로 전국 기상센터는 예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 DC를 포함한 미국의 3분의 1 지역에서 겪었던 올 여름 폭염으로 느꼈듯이 올 6월과 7월, 8월 등 석 달 동안 지구촌이 가장 뜨거운 여름을 기록한 것으로 유엔사나 WMO 세계기상기구가 6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WMO에 따르면 올여름 석 달 동안 지구의 기온은 섭씨 16.77도, 화씨로는 69.19도로 평균보다 섭씨로 0.66도 높아 가장 뜨거운 여름으로 기록됐습니다. 석 달 중에 7월이 섭씨 16.83도로 가장 뜨거웠고 8월은 섭씨 16.82도로 두 번째 뜨거운 달로 나타났습니다. 올여름 지구의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로 1.5도나 올라간 것으로 세계기상기구는 밝혔습니다. 해수면의 온도도 우려할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8월에는 섭씨 20.98도를 기록했습니다. 남극의 얼음은 월 평균보다 12%, 북극의 얼음은 10%씩 줄어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기후변화로 지구촌에선 강하고 잦은 허리케인 또는 태풍, 초대형 산불, 집중폭우에 따른 홍수와 범람, 산사태, 지진 등으로 막대한 인명, 재산 피해를 안겨주는 천재지변, 대재앙을 자주 겪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에서 은퇴자들 6,600만 명이 받고 있는 사회보장연금에서 세금을 최대한 절세하는 세 가지 방법이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연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70세부터 받기 시작하고 인출 시 비과세와 종합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 라스 IRA 등의 은퇴저축을 활용하며 은퇴저축에서 자선 기부를 하면 절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은퇴자들 6,600만 명이 받고 있는 사회보장연금도 소득 계층에 따라 50% 내지 85%에 대해 세금을 부과받고 있어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주목되고 있다고 CBS 뉴스가 소개했습니다. 현재 미국민 은퇴자들 6,600만 명이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있는데 62세부터 조기에 수령하기 시작하면 100%가 아닌 70%만 받을 수 있고 67세에 사회보장연금을 받으면 100% 풀페이먼트로 월 평균 $1,845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사회보장연금에 대해서 연방은 물론 12개 주들이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은퇴자라고 하더라도 사회보장연금을 포함하는 통합소득에 세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통합소득에서는 사회보장연금은 물론 소액일지라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포함되고 이자나 배당소득, 은퇴저축에서 인출하는 돈 등을 종합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과세소득을 계산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콜로라도, 미주리 등 12개 주는 은퇴자들의 통합소득에 연방세와는 별도로 주별 세금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통합연소득 개인 2만 5천 달러에서 3만 4천 달러 사이, 부부 3만 2천 달러에서 4만 4천 달러 사이이면 50%까지 과세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개인 3만 4천 1달러 이상, 부부 4만 4천 1달러 이상은 85%를 과세소득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퇴자들이 절세하는 방법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첫째, 절세하는 방법으로는 은퇴 연령을 늦춰 70세부터 사회보장연금을 받는 게 바람직합니다. 70세에 사회보장연금을 받으면 124%인 월 최고 금액인 1,964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인출 시 비과세는 물론 통합소득에도 포함시키지 않은 라스 IRA, 라스 401k 은퇴저축 계좌를 활용하는 게 좋은 절세 방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불입 시 감세받고 인출 시 세금을 무는 전통 방식보다는 은퇴 후 노년일 때 세금을 물지 않고 통합소득에도 더해지지 않은 라스 IRA와 로스 401k로 전환을 고려해보라고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습니다. 셋째, 은퇴저축 계좌에서 직접 자선 기부금을 보낼 경우에도 과세소득이나 통합소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은퇴저축 계좌에서 자선단체에 직접 송금하면 10만 달러까지 과세소득이나 통합소득에 적용되지 않고 기부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상업용 부동산들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어 융자 만기에 직면하고 있는데도 재융자를 받지 못해 디폴트, 즉 지불 불능에 빠져 수조 달러를 융자해준 지역은행들의 금융위기로 비화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미국 내 상업용 부동산들은 빈 곳들이 급증하면서 가격 폭락에 시달려왔는데 올해와 내년 말까지 9천억 달러 융자들이 만기에 도래하게 되고 융자받기 어려워 연쇄 지불 불능에 빠지면서 지역은행들까지 줄도산 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사무실과 쇼핑몰 등 상업용 부동산들이 10년 장기 호황 끝에 파멸의 고리로 불리는 줄도산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내 사무실과 쇼핑몰 등 상업용 부동산들은 팬데믹과 근무 또는 쇼핑 형식의 일대 변화로 빈 곳들이 갈수록 늘어나 가격 폭락으로 불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기 융자들이 대규모로 만기를 맞고 있는데 가격은 폭락했는데 금리는 급등해 팔 수도 없고 재융자조차 하지 못해 부동산을 포기해야만 하는 이중고, 삼중고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상업용 부동산 융자의 4분의 3이나 지역은행들이 제공하고 있어 자산 2,500억 달러 이하의 중소은행들까지 생존을 위협받고 줄도산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들이나 개발업자들이 대출받은 융자금 가운데 올 연말 안에 4천억 달러, 내년까지 5천억 달러 등 1년 반 사이에 9천억 달러나 만기를 맞게 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집계했습니다. 그러나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들이나 개발업자들은 팔 수도 없고 재융자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미국서 상업용 부동산의 판매는 7월 한 달 1년 전보다 74%나 폭락하며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사무실이나 쇼핑몰 등의 빈 곳들이 갈수록 늘어 수입이 줄어들고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고 있어 팔고 싶어도 팔 수도 없고 사려는 사람도 없어 팔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1년 만에 11번 인상한 기준금리로 재융자 받으려면 이자율이 2배로 급등해 있고 자산평가액은 반토막 나 있어 같은 금액을 재융자 받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융자 상환을 장기 연체해 디폴트, 지불 불능에 빠지게 하고 건물을 차압당해 포기하는 사례까지 늘고 있습니다. 한 대도시에 있는 52층짜리 초대형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2013년 구입할 때의 평가액이 5억 1,700만 달러였고 호황기에는 6억 3,200만 달러까지 올랐으나 올 2월 만기가 도래했을 때 평가해보니 2억 7천만 달러로 반토막 나버려 결국 디폴트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소개했습니다. 앞으로 1년 반 사이에 만기가 도래하는 9천억 달러의 상업용 부동산 융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디폴트에 빠지면 이들의 대부분을 융자해준 지역은행들의 금융위기로 비화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들이나 투자자들이 재융자 받지 못해 대거 디폴트, 지불불능이나 차업에 빠지고
지역은행들은 손실 처리하며 대출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어지고 이는 추가 폭락은 물론 은행 부실에 따른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줄도산으로 이어지는 파멸의 고리가 될 수 있다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 가동하기 시작한 새로운 세이브 학자 융자금 절약 플랜에 2주 만에 400만 명이나 등록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0만 명은 기존의 소득 기반 상환 플랜 가입자들에서 전환된 것이고 100만 명은 신규 등록자들로 집계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학자 융자금 절약 플랜을 대폭 앞당겨 8월 22일부터 공식 가동에 돌입했는데 초반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교육부는 2주 동안의 등록자들을 집계한 결과 400만 명이 새로운 세이브 플랜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300만 명은 기존의 IDR 소득 기반 상환 플랜에서 전환된 사람들이고 100만 명은 신규 등록자들이라고 연방교육부는 밝혔습니다. 시범 등록을 받다가 8월 22일부터 전면 공식 등록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새로운 세이브 플랜의 등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이브 플랜에 등록하려면 studentaid.gov/idr에 접속하면 10분 안에 간단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이브 플랜의 모든 혜택은 2024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지만 상당한 혜택은 조기에 적용시켜주게 됩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세이브 플랜에 등록하면 월 상환이 3년여 만에 재개되는 10월 첫 청구서부터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는 상환액을 적용받아 납부하게 된다고 연방교육부가 밝혔습니다. 특히 상환 첫 달인 10월부터 다이렉트론을 이용하고 있는 4,300만 명 가운데 저소득자 100만 명은 매달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고 연방교육부는 밝혔습니다. 또한 2천만 명 이상은 현재 월 상환액보다 절반 이하로 축소돼 1년에 $1,000 이상 절약하게 된다고 연방교육부는 강조했습니다. 연방교육부가 제시한 월 상환액 제로가 될 대상자들을 보면 독신일 경우 $32,800 이하, 4인 가족일 경우 연 $67,500 이하이면 매달 한 푼도 상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 $4만 달러의 소득자일 경우 독신이면 월 $60만 내도 되고 부양가족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제로로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연 $5만 달러 소득자이면 독신일 경우 월 $143, 2인 가족이면 월 $47를 내게 되지만 3인이나 4인 가족이면 제로로 한 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 연 $6만 달러 소득자이면 독신일 경우 월 $227, 2인 가족 $130, 3인 가족 $34를 내게 되지만 4인 가족이면 제로로 나와 한 푼도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 세이브 플랜에 등록하게 되면 보다 큰 혜택이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 총 상환 기간이 현재보다 절반으로 단축되는 10년간 120개월을 상환했을 경우 잔액이 $12,000 이하는 탕감받게 됩니다. 탈세는 불법이지만 절세는 합법적인 국민의 권리입니다. 매년 달라지고 복잡해지는 한국의 세법을 강의하는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특히 과거와는 달리 절세 혜택을 받지 못하면 액수가 억 단위로 불어나는 양도소득세, 즉 부동산 처분소득세로 낭패를 당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웬만한 재테크보다 훨씬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 테크에 관한 강의로 큰 호응을 얻은 재미있는 납세자 세무 설명회를 안혜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주미대사관과 한국국세청 공동 주관으로 열린 재미있는 납세자를 위한 세무 설명회가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국세청의 분야별 세무 담당 직원들과 미국 세무 변호사 등이 함께해 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 및 해외 금융계좌, 한국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주택임대소득세, 미국 세법이란 5가지의 주제로 2시간가량 진행되었습니다. 탈세는 불법이지만 절세는 합법적인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한국에 재산이 있으면 그때그때 달라지는 세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국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거주자로 정의되면 납세에 의무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한국에 주소를 가지고 183일 이상 적을 둔 사람은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며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거주지국을 한국으로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거주자에 대해선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거주자가 되는 조건을 살펴보고 이중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한국에 내야 할 세금이 발생합니다. 거주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5억 이상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고 50억 초과의 경우 위반 시 벌금 상당액의 통고 처분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까지의 벌금 처분이 가능하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살기 때문에 한국의 세금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세금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유튜브, 블로그에 글을 검색하고 믿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큰 낭패를 보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상속과 양도의 경우 한국에서도 어지간한 세무사는 상담을 꺼릴 정도로 복잡하다며 반드시 크로스 체크를 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유명한 세무사와 상담을 하더라도 반드시 국세청에 질의를 해야 정확한 양도소득세의 규모를 알 수 있다며 비과세 혜택을 받지 않으면 생각보다 커진 양도소득세에 당황하고 이미 끝난 계약은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수백, 수천 정도였던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요즘엔 어지간한 아파트를 팔았을 때 비과세를 받지 못하면 수억씩 나올 수 있다며 30년간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팔은 70대 노인은 부동산 중개인의 말만 듣고 5천 정도 나올 거라고 기대했던 양도소득세가 11억이 나왔다고 전하며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반드시 국세청에 질의하기를 권했습니다. 새로 바뀐 세법에 대해 국세청이 2023년 6월에 발행한 2023 재미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 상식을 참고하면 좋으며 참석하지 못한 한인들은 총영사관 웹사이트 정보마당 메뉴에서 PDF로 다운받을 수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2시간 동안 유익한 정보로 꽉 채워졌으며 설명회를 마친 후 각 분야별 조사관들은 한인들과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